안녕하세요. 저는 인본병원 파주운정점 정형외과 장용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나이를 드시고 무릎이 아프면 관절염인가 하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에 대해서 더 쉽게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릎, 어깨, 발목 등 관절 등의 통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원인은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노화로 인해 생기며 다른 말로는 골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관절염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체적인 변화, 즉 노화에 따라서 생기거나 이전에 어떤 감염에 의해서 관절이 망가지고 나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나 그 전에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자가 면역 질환, 특히 흔히들 얘기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영향을 미치거나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여성분들은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땅바닥에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서구식 생활 습관으로 비만이 늘어나면서 또 흔하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부위는 몸에 있는 어느 관절에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에 발생하게 됩니다. 흔한 부위로는 무릎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의 증세가 심하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변형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옷자다리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변형이 많이 되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55세 이상에서는 약 80%가 관절염을 겪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관절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다, 손, 무릎, 고관절 이런 부분이 뻣뻣하다, 그리고 통증이나 관절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통증이 있거나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그런 경우들, 관절에서 변형이 일어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옷자다리가 생기는 그런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흔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헷갈려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두 질환은 다른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너무 오래 써서, 너무 심하게 오래 써서 생기는 질환이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내 몸은 내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외부에서 온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자가 면역, 내 몸을 내가 파괴하는 그런 질환으로서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 표를 보시면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노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주요 부위로는 많이 하중이 받는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목, 손가락, 팔꿈치 이런 부분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많이 쓰면,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썼을 때 아프고 불편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부터 뻣뻣하게 굳어있고 많이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많겠습니다. 관절염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무릎에 물이 찬다든지, 무릎이 계속 아프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걷기가 힘들어진다든지, 무릎이 옷자다리로 변형이 된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변화들이 있고 증상들이 생기면 이게 관절염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상을 느끼는 초기에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야지 관절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조금씩 아프고 붓는 증세가 시작되면 연골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은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연골이 닳아 두께가 조금 얇아진 상태이고 정상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연골이 닳고 더 많이 마모가 시작이 되면 울퉁불퉁하게 표면이 바뀌는 2단계로 변할 수 있겠고요. 3단계가 되면 관절면이 연골에 마모가 엄청 심하게 돼 있어서 연골이 많이 손상되고 뼈 끝이 노출되는, 그리고 뼈와 뼈가 맞닿는 상태가 되면서 심한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아예 뼈와 뼈가 완전히 붙어서 통증도 엄청 심해지고 염증도 심해지고 관절도 붓고 물도 많이 차고 그런 상태가 돼서 이런 시기에는 꼭 수술적인 치료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엑스레이를 보시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뼈와 뼈 사이가 띄어져 있지만 점점 그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관절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뼈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되는 경우는 뼈와 뼈가 완전히 붙어서 맞닿고 관절 간격이 거의 없는 상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는 지팡이를 사용하고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또 휴식을 중간중간에 많이 취하시길 바라고, 또 온찜질을 너무 뜨겁지 않게 찜질을 하시고 손으로 마사지도 해주고 통증을 그런 식으로 완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부위가 너무 부어 올랐을 때는 다리를 내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게 중요한데요. 완전히 들어 누셔서 다리를 한 30cm 정도 올려놓으시면 내 심장보다 다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붓기를 효과적으로 빼실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초기에는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약물은 소염 진통제 그런 것들을 복용할 수 있겠고요. 물리치료로는 냉온 찜질, 초음파 치료, 레이저 치료 등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냉찜질은 통증이 급격하게 심해졌을 때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온찜질은 그런 상태가 좀 지나고 나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는 수영, 걷기, 자전거, 스트레칭 등이 있고, 관절에 나쁜 운동으로는 심하게 달리기, 등산, 줄넘기, 탁구, 배드민턴 등 관절에 무리가 가고 방향을 자주 바꾸는 그런 것들은 부상의 위험도 있고 관절염에는 좋지 않은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중기에는 뼈의 모양만 보더라도 관절염이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통증이 악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절이 물이 차고 그래서 물을 빼줘야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물을 뺄 때 주사치료로 물을 빼면서 안에 관절 영양제나 그리고 연골 주사 같은 그런 주사를 사용해서 관절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주사 치료도 같이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고 이런 주사 치료나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절제를 해내고 청소를 하는 그런 방법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말기에는 상태가 많이 진행돼서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겠고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로는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절 내 주사요법은 관절 내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 방법으로 흔히 뼈주사와 연골주사로 나눌 수 있는데, 뼈주사라고 하는 것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진통, 염증 억제를 위한 주사로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점점 떨어져서 장기 치료로는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연골주사는 히알루론산을 투여해서 관절 활액을 보충하는 식의 도움을 주는 주사로, 연골주사는 효과가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되니까 장기간 지속되고 부작용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골주사는 쉽게 말하자면 관절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절의 윤활 역할과 통증을 억제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직접 주입해서 정상 관절액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상태에 따라서 한 번 혹은 수차례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뻣뻣한 무릎의 기능이 개선돼서 연골이 닳는 것을 지연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골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상을 개선하고 보존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직후에 상태가 좋아졌다고 무리를 하거나 하시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시고 계단이랑 언덕길은 가급적이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붓거나 아플 때는 얼음찜질, 만성 통증에는 따뜻한 찜질,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꾸준히 하기, 그리고 굽 높은 신발은 피하고 운동화나 단화 신기, 체중을 줄여서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먼저 통증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을 참는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해서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연골 주사를 챙겨서 맞는 것도 도움이 되고 온찜질이나 온욕을 생활화하고 가벼운 운동을 해주면서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 예방 운동법은 그림과 같이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발목을 위쪽으로 올리고 그리고 한쪽 다리를 90도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그림과 같이 올리면서 무릎을 피려고 힘을 주고 그리고 발목도 위아래로 힘을 줘서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 그리고 이 동작들을 반복을 하게 되면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와 근육이 강화가 돼서 무릎 관절염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점을 참고하셔서 치료와 예방을 통해서 건강한 관절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본병원 파주운정점 정형외과 장용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